안녕하세요. 저는 김종필이라고 합니다. 올해로 73이 되었지요. 나이를 먹을수록 시간이 참 빨리 간다는 걸 실감합니다. 젊었을 때는 하루하루가 길게 느껴졌는데 이제는 아침에 눈을 떴다 하면 어느새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더군요. 오늘은 아침부터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아들이 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고 있었거든요. 저는 절대 문을 열어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안에서 방문을 등지고 팔짱을 낀 채로 버텼죠. 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여전히 정중했지만 점점 짜증이 묻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왜 이러세요? 그냥 잠깐 얘기만 하고 갈게요. 나는 대꾸도 안 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서 신문을 펼쳐봤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그러다 문 밖에서 다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엄마는 괜찮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또다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제 와서 엄마 걱정을 한다고? 며칠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아내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뭔가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평소 같으면 며칠씩 아들네 집에서 지내다가 오곤 했는데 이번에는 하루 만에 돌아왔죠. 제가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을 때 아내는 아니야, 별일 없어라며 애써 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별일 없는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계속 캐묻자 아내는 결국 한마디를 툭 던졌습니다. 내가 괜히 갔다 왔나 싶어서.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내가 서운함을 표현하는 일은 드물었거든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알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죠. 너희 엄마가 오늘 너희 집에 갔다 왔는데 기분이 많이 안 좋아 보이더라.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아들은 처음에는 당황한 듯 하더니 이내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아, 그거요? 별거 아니에요. 엄마가 반찬을 해오셨길래 그냥 그런 수고 안 하셔도 된다고 한 거예요. 저희 냉장고에 먹을 것도 많고 매번 그렇게 반찬 해오시면 부담스럽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에서 불길이 확 치솟았습니다. 부담스러워? 나는 한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입을 열었을 때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너 지금 그게 할 소리냐? 너희 엄마가 정성껏 만든 반찬을 그냥 냉장고에 두고 가는 게 뭐가 그리 대단한 일이냐? 끝까지 일이라고? 아들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저는 그런 걸로 엄마가 서운해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냥 평소처럼 얘기한 건데 그걸로 이렇게까지 화내시는 게 좀... 아들은 말을 아끼는 듯 하다가 결국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도 참 왜 그렇게 속이 좁으세요?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놈아 하고 고함을 치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들은 내가 문을 열어줄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듯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들은 알겠어요. 나중에 다시 올게요. 라고는 가버렸습니다. 아들이 돌아서는 발소리를 들으며 나는 여전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아내는 거실 소파에 앉아 말없이 TV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그녀 곁으로 다가가 앉았습니다. TV에서는 시끌벅적한 예능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지만 우리 둘 다 그 화면을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옆에서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아내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아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전에 한 번 내가 아들한테 말한 적이 있었어요. 너희 둘이 출근하고 나면 그냥 반찬만 넣어놓고 나오겠다고. 그런데 그때 아들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말하더군요. 요즘 시어머니는 그러면 안 돼요. 엄마라고.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내는 손을 맞잡은 채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때 생각했어요.
만약 내가 정말 반찬을 들고 갔다가 그런 말을 들었다면 얼마나 속상했을까. 차라리 미리 말한 게 다행이다 싶기도 했어요. 그런데 마음 한구석이 너무 아팠어요. 마치 내가 구태여 찾아가서 민폐를 끼치는 사람 같았거든요. 마치 내가 최악의 시어머니라도 된 것처럼. 그녀의 손이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아이들이 없을 때 절대로 반찬을 해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는 오랜만에 방문하는 거라서 반찬을 싸갔어요. 그래도 엄마가 가는 건데 빈손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아들이 반찬 해오지 말라고 하니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아내는 말끝을 흐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깟 반찬 몇 가지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까지 조심해야 하는 존재인가 싶어서 그날 밤 저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조용히 누워 있었지만 그녀 역시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제 가슴속에서는 분노와 서운함이 뒤섞여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저는 옛날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안 되었을 때 장모님이 우리 집에 오셔서 살뜰히 챙겨주시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그런 게 참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어머니가 반찬을 해주시고 집안일을 도와주시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었죠. 그런데 지금의 우리는 다릅니다. 이제 부모가 조심스러워해야 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걸까요? 저는 한숨을 내쉬며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아내가 싸갔다가 가져온 반찬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가지볶음, 멸치볶음, 무생채. 저는 조용히 반찬통을 열어 한 입 떠먹어 보았습니다. 짭조름하면서도 익숙한 맛이 났습니다. 아내는 늘 이 맛을 지켜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는 이 반찬들이 우리 자식들에게는 부담이 되어버린 걸까요? 예전에는 가족들이 한데 모여 앉아 밥을 먹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어렸을 때 우리 가족은 주말이면 꼭 돗자리를 들고 공원에 나가 돗자리 위에서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아내가 정성껏 준비한 김밥과 반찬을 나눠 먹으며 깔깔 웃던 시절이었습니다. 아들이 입가에 김밥 한 줄을 달고 있으면 아내는 그걸 보며 웃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들은 바쁘다는 이유로 부모와 함께 밥을 먹으려 하지 않고 우리가 준비한 음식조차 부담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진 걸까요? 저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먹고 사는 게 가장 큰 걱정이던 시절이었죠. 밥 한 끼가 얼마나 소중한지 뼛속까지 새겨진 세대였습니다. 아내와 결혼했을 때도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었죠. 맞벌이를 하면서도 우리 부부는 웬만한 것은 사치라고 여겼습니다. 그때는 외식을 한다는 것이 엄두도 나지 않았습니다. 장을 볼 때면 가장 저렴한 재료를 고르고 그것으로 어떻게든 끼니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먹고 싶은 것이 있어도 참는 것이 익숙해졌습니다. 그렇게 한 푼 두 푼 아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태어났을 때 저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작은 손을 꼼지락거리며 제 손가락을 꼭 쥐고 있던 그 아이를 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우리가 겪었던 배고픔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부족함 없이 키우겠다고. 그래서 아내와 저는 아들에게만큼은 늘 좋은 것, 맛있는 것을 먹이려 노력했습니다. 우리가 먹고 싶은 것은 참고 아이에게 한 숟가락이라도 더 먹이려 애썼습니다. 아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도시락을 싸줄 때가 되자 아내는 더욱 정성을 쏟았습니다. 매일같이 새벽에 일어나 반찬을 만들고 따끈한 밥을 싸주었습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달걀말이는 한 겹 한 겹 정성스럽게 말았고 김밥을 쌀 때는 밥알이 흩어지지 않도록 조심조심 눌러 담았습니다. 작은 도시락통 안에 사랑을 가득 담으려는 노력이었지요. 아들은 점심시간마다 친구들의 부러움을 샀다고 했습니다. 엄마, 우리 반 친구들이 엄마 도시락 너무 맛있어 보인대 라고 말하며 해맑게 웃던 아들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그 웃음 하나에 우리는 힘든 줄도 몰랐습니다. 어느 날은 반 친구가 도시락을 먹어보고 싶다며 한 입만 달라고 했고 아들은 흔쾌히 나눠줬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다음 날엔 도시락 뚜껑을 열기도 전에 친구들이 몰려와 한 입만 달라고 했고 그날 집에 돌아와선 아들이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내일은 김밥을 한 줄 더 싸주면 안 돼? 친구들이 너무 맛있다고 했어. 아내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도 기쁜 마음으로 주방에 섰습니다. 그날 밤 김밥 김 위에 밥을 펴면서 아내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아들은 먹을 것도 친구들과 나눠 먹는구나. 그 말에 저는 그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이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어도 아내는 하루도 빠짐없이 도시락을 챙겼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국을 끓이고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반찬통을 하나라도 더 채우려고 자신이 먹을 음식을 줄이기도 했습니다. 도시락 가방을 들고 등교하는 아들의 뒷모습을 볼 때마다 뿌듯함이 밀려왔습니다. 아들이 군대에 갔을 때도 그랬습니다. 훈련소에 입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처음으로 걸려온 전화에서 아들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잘 지내세요? 라고 묻는 목소리가 평소와는 달랐습니다. 낯선 환경 속에서 적응하느라 애쓰고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내가 반갑게 받아주었지만 아들의 목소리는 금방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밥이 너무 먹고 싶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전화기 너머에서도 아들의 눈물이 느껴졌습니다. 훈련소에서는 배식을 받지만 엄마가 해준 따뜻한 밥과는 비교할 수 없었겠지요. 그날 밤 아내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혹여나 아이가 훈련소에서 굶지는 않을까, 몸은 잘 챙기고 있을까 걱정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저는 괜찮을 거라고 다독였지만 사실 제 마음도 편치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들이 휴가를 나오기만을 기다렸다가 가장 좋아하는 갈비찜과 김치전을 해주었습니다. 아들은 배부르게 먹고 나서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역시 엄마 밥이 최고야. 그랬던 아들이 이제는 반찬을 부담스러워합니다. 냉장고에 두고 가는 것도 싫다며 하지 말라고 합니다. 아들이 변한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한 걸까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저는 문득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혹시 며느리가 싫어하는 걸까? 어쩌면 아들이 아니라 며느리가 불편해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부모의 간섭을 부담스러워한다고들 하니 혹시 우리가 그들에게 부담이 되는 건 아닐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정성껏 만든 반찬을 두고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 맞는 걸까요? 그 반찬 하나하나에는 우리 부부의 마음이 담겨 있는데 그것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서운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시대에 뒤처진 걸까요? 아니면 아들과 며느리가 부모의 마음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걸까요? 아내는 옆에서 조용히 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그녀 역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이를 위해 평생을 바쳐왔는데 이제는 그 정성이 짐이 되어버린 걸까요? 그렇게 고민하며 뒤척이다가 결국 밤을 꼬박 새우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을 꼬박 새운 저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민 끝에 결국 집의 비밀번호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사실 전날 아들이 문을 두드리며 들어오려 했을 때도 저는 잠금고리를 걸어버려 그가 문을 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원래 우리 집은 아들과 며느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드나드는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초인종도 누르지 않고 그저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자연스럽게 들어오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모습이 당연하게 느껴졌습니다. 가족이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그 당연함이 불편하게 다가왔습니다. 다음 날 아들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도 그는 여느 때처럼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잠시 당황한 듯한 기색을 보이던 아들은 몇 번이고 다시 번호를 눌렀습니다. 그래도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문 너머에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비밀번호 바꾸셨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문 앞에서 서성이는 아들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이내 다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뭐 하시는 거예요? 문 좀 열어주세요. 그 목소리에는 짜증이 서려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저는 아무렇지 않게 문을 열어줬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저는 문을 연 채로 아들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조금 더 기다렸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도 여러 감정이 뒤섞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아들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분명 화가 난 것이겠지요. 저는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아들은 굳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대체 왜 이러세요? 비밀번호는 왜 바꾸신 겁니까? 저는 가만히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화가 나 있는 그 모습이 낯설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들어와라. 저는 짧게 말한 후 거실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지만 결국 저를 따라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와 마주 앉았습니다. 아버지,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비밀번호까지 바꾸시고. 아들의 목소리에는 짜증과 답답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도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너는 우리 집을 내 집처럼 생각했을 거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들어오곤 했지. 그런데 나는 말이다. 이제는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구나. 아들은 제 말을 듣고 더욱 당황한 듯 했습니다. 그는 뭔가 말하려다 멈칫하더니 이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족인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부모님 집이잖아요. 저는 아들의 그 말에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집. 하지만 이제는 그 의미가 예전과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가족이니까, 부모님 집이니까, 그래서 뭐든 당연하다고 생각한 건 아니냐? 나는 말이다. 내가 이렇게 쉽게 드나드는 것조차 부담스럽다고 느껴지기 시작했다. 내가 문을 열고 들어올 때마다 우리가 준비한 반찬을 보고 불편한 표정을 짓던 내 얼굴이 떠오르더구나. 가족이니까, 부모님이니까 뭐든 해도 괜찮다는 듯한 태도가 나는 이제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더라. 아들은 제 말을 듣고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뭔가 불만스러워 보였지만 제가 지금껏 보낸 감정들을 쉽게 무시할 수는 없었는지 반박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는 너에게 무엇이든 해주고 싶었다. 내가 어릴 때부터 내가 부족함 없이 살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도 생각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희생해야 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배려해야 하는 관계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아들은 제 말을 듣고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그 얼굴에는 혼란과 당혹스러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런 이야기를 처음 듣는 것이겠지요. 저도 처음 하는 말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어쩌면 처음으로 서로의 생각을 깊이 들여다보고 있는 순간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들은 언제부터인가 우리 집에 올 때 항상 문을 두드리는 법이 없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자랐으니까요. 하지만 성인이 되고 가정을 꾸린 후에도 변함없이 우리 집을 자기 집처럼 드나들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그것이 그렇게 나쁜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 스스럼 없다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여겼지요. 하지만 이제 와서 돌이켜보니 그것이 단순한 편안함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서였는지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손주를 돌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론 손주를 보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조그마한 손으로 제 손을 꼭 잡을 때마다 할아버지,
하고 부르며 웃을 때마다 제 가슴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벅찼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저희 부부가 얼마나 많은 눈치를 보며 살아왔는지 생각하면 그 기쁨이 온전히 기쁨으로만 남아있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종종 급하게 일이 생겼다며 아이를 맡겼습니다. 그것도 대부분 부탁이 아니라 통보에 가까운 말투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오늘 저녁에 우리 늦을 것 같아요. 애 좀 봐주세요. 이런 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그러려니 했습니다. 우리가 손주를 보는 것이 싫은 것도 아니었고 그저 도와주고 싶은 마음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진심으로 존중받고 있는 걸까? 아내는 언제나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이가 좋아할 만한 간식을 만들고 옷을 한 벌이라도 더 따뜻하게 입히려 했었습니다. 손주가 감기에 걸릴까봐, 배탈이 날까봐 하루 종일 긴장하며 돌봤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최선을 다해도 아들이나 며느리가 고맙다고 말한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어느 날은 손주가 잠이 들었을 때 아내가 조용히 제게 말했습니다.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내는 점점 말을 아끼기 시작했습니다. 손주를 보는 것이 즐겁다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일이 점점 부담스러워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를 지켜보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을 이해하고 싶었고 우리가 너무 예민한 것이라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확신했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위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을, 무엇보다 엄마라는 이유로 아내가 상처받는 모습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언제나 저보다 엄마에게 더 편하게 대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해주는 것들을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이겠지요. 하지만 이제는 아내가 그 당연함 때문에 상처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것을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들이 우리 집을 제 집처럼 드나드는 것도, 아내의 희생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도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고. 그날 이후로 아들과 며느리와의 관계는 어색해졌습니다. 예전처럼 스스럼 없이 우리 집을 드나들지도 않았고 전화도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서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자연스럽게 희생하는 삶을 살아왔고 그에 대한 당연함이 깊이 뿌리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내는 점차 자신의 삶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에게 맞춰 살던 삶에서 벗어나 저와 함께하는 시간에 더 의미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산책을 나가고 오랫동안 미뤄왔던 여행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언젠가부터 아내는 새로운 취미를 찾기 시작했고 자신의 시간을 온전히 즐기는 방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보며 저는 새삼 우리가 이제야 진정한 노후를 살아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한편 아들과 며느리도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처럼 무심하게 집을 찾아오는 일은 사라졌고 방문 전에는 꼭 연락을 해왔습니다. 손주를 맡길 일이 생기면 먼저 정중하게 부탁을 했고 우리가 힘들어할 수도 있다는 것을 고려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변화가 낯설었지만 점차 우리는 서로를 더 배려하고 존중하는 관계로 자리 잡아갔습니다. 어색했던 시간이 지나고 난 뒤 우리 가족은 이전보다 더 건강한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일방적인 희생도 당연한 기대도 없는 관계,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각자의 삶을 소중히 여기는 관계. 그렇게 우리는 부모와 자식으로서 새로운 균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동안 저희가 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죄송해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내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이제야 우리는 각자의 삶을 존중하며 진정한 가족으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